어려운 스튜디오의 데스크. 톤당 우리 돈으로 한 76만. 아,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수입산 쇠고기에 이어서 수입산 돼지고기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입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전자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요. 네. 또 이력번호 신청, 포장 처리 실적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또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도들이 잘 시행이 돼서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가지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마늘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633톤, 과일과채 880톤, 일반 채소 7,223톤 들어왔습니다. 총 9,736톤 들어왔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약 1,320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무 반입 물량도 보시죠. 270.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428.9톤이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58.4톤 정도 적게 반입됐네요.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5,654원을 기록했고 최고가는 6,600원, 최저가는 4,3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4,707원을 기록했었고요. 오늘은 5,600원대로 전일보다는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947원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6,665원을 기록한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1월 16일 4,416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 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65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도 보겠습니다. 154.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20.7톤을 기록했고요. 전일보다는 34.05톤 더 증가했습니다. 꽈리고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726원,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14,536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오늘도 14,000원대긴 하지만 시세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190원 오르면서 14,7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꽈리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큰 변동폭은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13일 14,509원을 기록했고 그 바로 다음 날 15,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14,7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품목은 샐러리입니다. 13.9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3.82톤 들어왔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없네요. 0.142톤 더 증가했습니다. 샐러리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069원,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1,5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8,990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전일보다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2,079원 올랐네요. 네, 샐러리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14,000원대였고요. 그 후로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8,99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가격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래도 그 후부터는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1,06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56.5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47.1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단 물량 많습니다. 9.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15,994원,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15,994원입니다. 전일은 18,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전일보다는 시세가 하락했네요. 2,299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2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가격 18일까지 유지하다가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0월 22일 38,867원을 기록했고 이 가격은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11월 접어들면서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오늘 15,99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제주시입니다. 14,192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제천시 12,658원을 기록했네요. 전남 보성군입니다. 12,97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는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죠.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가지 60.9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40.76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약 한 20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지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389원, 최고가는 22,500원, 최저가는 18,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2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오늘은 19,389원을 기록하면서 전일보다는 약 1,065원 하락했습니다. 네, 가지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죠. 11월 15일입니다. 2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약 4,000원 정도 빠졌네요. 22,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25,266원을 기록했고 그 후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11월 12일 일주일 전 같은 경우는 18,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오르면서 19,38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가지 경기 안성시 17,780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광주시도 보시죠. 14,515원에 낙찰됐네요. 광주 광산구입니다. 17,36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가지에 대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주말 이후의 가락동의 모습은요,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좀 많은 지금 농산물들이 반입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가지들 보이시죠? 오늘의 주인공 보랏빛 마법사, 바로 영양이 가득 찬 가지에 대한 경매 상황, 우리 경매사님 모셔보고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오세요. 예. 아니, 근데 좀 이번 주부터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들이 좀 보여준다고 하는데 너무 얇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네.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네. 아직 젊으시니까. 예, 이게 많이 젊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산처럼 좀 쌓인 우리 가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경매가 11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어떤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계속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와요? 한 3분의 2 정도 들어왔네요. 3분의 2 정도. 예, 예. 네. 자, 말 그대로 올해는 뭐 가지가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워낙 고온으로 생육 좀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어떤가 오늘 들어온 가지 좀 품질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새로 나오는 지역의 것들은 이제 물건이 좋은데 기존의 것들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뭐 가지가 좀 자라지고 깔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새로 나오는 가지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들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지역들이에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김해라든가 군산, 밀양 그리고 진주 쪽에서 반입이 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여주에서 또 새로 지으신 분들이 이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새로 지금 막 가지가 나오는 지역들이 그나마 좀 좋은 품질의 가지들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경매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매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경매 상황은 지난주까지는 반입량이 그 일기가 좀 안 좋음으로써 많이 줄어서 좀 시세가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좀 반입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좀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약 보합세다. 자, 말 그대로 좀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닌데 좀 전년 대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떤 상황이에요? 가격상으로 볼 때는 뭐 전년 대비하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는 좀 비쌌었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년하고 비슷했어요. 모든 이제 농산물들을 저희가 만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등락폭을 좀 심하게 보이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지는 좀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좀 일률적인 그런 똑같은 비슷한 보합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고가를 받는 지역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지역들이 좀 가장 좋은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시작되는 지역들을 뭐 시장을 볼 때는 김해나 밀양, 군산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여주 쪽에서 새로 지으신 분들 그런 분들 물건이 아무래도 좋죠. 그쪽 지역이 좀 제값을 잘 받는 뭐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나요?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좋고 네. 새로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도면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그것이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뒤에 지금 온 우리 들어온 가지 잠깐 좀 볼게요. 예, 이쪽인가? 아, 이쪽에. 어디서 들어온 가지? 여기. 이거는 여주. 여주 가지? 여주 예. 그럼 새로 들어온 이제 가지인데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안을 좀 볼까요? 예. 와, 하나 좀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아, 윤기가 그냥 잘 흐르네요. 근데 이게 비닐을 막 씌워놨네요. 네. 이게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을 씌워놓으면 그 열기가 빠지지 않아서 부패가 되지만 겨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덮냐 안 덮냐에 따라서 그 저장성이 좀 차이가 납니다. 덮어주시면 다음 날까지 깔이 좋고 뭐 한 2, 3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닐을 위아래로 덮어주시던가 아니면 이쪽 지역처럼 이렇게 혹 싸갖고 이렇게 오시는 게 하면은 아무래도 중도면들이 많이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낮지요. 네. 지금 어떤가요? 사실 가지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볶음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지금 어떻게 소비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 김장, 뭐 소비자들이 많이 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과 비슷하게 소비는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편이고 좀 잘 안 나가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잘 안 나가죠 이러는데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이 쓸쓸합니다. 김장 말 그대로 모든 지금 농산물 이 시점에서는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김장 하셨어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저는 그냥 사서 먹습니다. 아, 사서 드시는구나.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아버님은 아직까지도 김치는 좀 집에서 담궈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 예. 부모님도 그러시긴 합니다. 근데 좀 사모님이 김장 싫어하세요? 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우리 농산물 경매사님인데 사서 드신다고 합니다. 가지는 잘 해서 드시죠? 아, 가지는 잘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출하실 시 우리가 좀 제값 잘 받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일까? 좀 어떤 점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지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는지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위아래 똑같이 이렇게 선별을 하셔갖고 이 견본 경매다 보니까 어떤 짝을 뜯어도 똑같은 품질의 그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겨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위아래로 덮던가 아니면 이렇게 비닐로 폭 싸서 오던가 이렇게 하시면 이 저장성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중도면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고 가격도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 좀 잠깐 들어서 보여주시면은 사실 이제 제가 거의 전문가가 다 됐잖아요. 예, 이제 많이 아시죠? 예, 이걸 딱 보면은 얘는 지금 90점도 안 돼, 얘는. 왜냐? 이게 좀 쭉쭉 위로가 쭉쭉 뻗어줘야만이 위로 쭉쭉 뻗으면서 굵기도 일률적으로 좀 똑같아야만이 제값을 잘 받는다고 그렇죠. 했는데요. 얘가 지금 품질이 지금 오늘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전반적으로. 근데 겨울 가지가 예. 전반적으로 좀 깔들도 좀 여름 가지처럼 이렇게 진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원래 좀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나마 계절에 비해서는 날씨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모습 품질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좋은 날씨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나이는 아니지만 가지 우리 몸에 참 좋잖아요. 이런 보랏빛깔이 우리 몸에 참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어디에 좋다? 바로 암에 좋습니다. 또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그래요? 눈뿐만이 아니라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몸에 좋은 영양 가득한 가지에 대한 소식 너무나 잘 전해주셨고요. 또 자주 나와서 가지에 대한 소식도 자주 전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고 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가락동에서 살펴본 가지에 대한 경매 상황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은 살짝 품위가 떨어진 듯 하지만요, 말 그대로 요 계절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좋은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참 좋은 가지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가지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전문가 농협품목연합부 신동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일단 가지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가락시장 반입량이 일평균 43톤이었는데 금년도 일평균 반입량이 44톤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평균으로 놓고 본다면 한 1톤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가지의 가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8kg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9,000원 선이었는데 네. 금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약 10% 정도 높은 22,000원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가지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주로 지금 재배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지 재배는 이제 종료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시설 하우스 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가지. 그러면은 이 가지가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산지가 경기도 여주 지역이 한 40% 정도 되고요. 40%라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이 그렇습니다. 예. 네, 경남 밀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그 경남 진주하고 창녕 순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아마 이제 영남 지역에 출하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동절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가지 작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네,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네.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가지 작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좀 폭염이 좀 심했고요. 네. 그 집중호우, 그다음에 뭐 병충해 이런 영향으로 해서 토양의 영양 부족 현상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지나무 뿌리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나무의 뿌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는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가지 생육을 위해서 적정한 온도는 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가지 생육에 가장 좋다고 하는 그 토양의 온도는 예. 약 18도에서 20도 사이라고 합니다. 18도에서 20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의 온도 관리, 또 온도 관리 못지않게 또 습도 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하우스 내에 이제 환풍기를 통해 가지고 급격한 온도와 습도 변화를 좀 막아주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갑자기 햇빛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차광망을 씌우셔 가지고 과실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토양 온도는 18도에서 20도, 급격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줄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재배 기술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주시에선 맞춤형 액비를 활용한 생산 기술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범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춤형 발효 액비 활용으로 고품질의 가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춤형 액비가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춤형 발효 액비는 잘 발효된 액비에 작물에 꼭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 등 화학 비료를 첨가하여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네. 또한 여러 차례 영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순수한 액비만을 공급하고 있어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언급해 주신 맞춤형 발효 액비, 이 농가의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네, 맞춤 액비는 화학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시바르 기준으로 15만 1,900원 정도의 경영비 절감 효과와 5% 정도의 수량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춤 액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이 축산 액비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냄새가 심해서 손뜻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단점이 좀 보완이 된 건가요? 네, 한 20여 년 전에 액비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공급된 액비는 고형분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서 호스나 배관들이 막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발효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악취가 심했고 비료 성분이 많아서 벼가 도복하는 등 문제들이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외면받은 게 사실입니다. 네. 현재까지도 그런 액비를 공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발효 액비는 4가지 여과 시설을 통과하여 점적 호스도 막히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발효를 잘 시켜서 냄새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또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에 화학 비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맞춤 액비 제조기라는 시설을 개발해서 네. 올 3월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하,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 맞춤형 발효 액비 농가들은 어디에 신청해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춤 액비는 여주 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농가에 액비 저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액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구입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현재 가지뿐만 아니라 벼, 고구마, 참외 등 총 14작목에 대한 맞춤 액비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춤 액비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 좀 맞춤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좀 특별한 계획도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공급한 맞춤 액비는 작물의 생육만을 고려해서 공급했는데요. 네. 향후에는 재배 토양까지 고려해서 고객 맞춤형 액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액비 사업이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잘 정제된 발효 액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또 네. 맞춤 액비 사업은 축산농가와 일반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농가에 도움되는 그런 많은 연구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또 여주시에서는 지난해 건립된 농작물 산지유통센터가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주 가남 지역을 비롯해서 여주 지역 가지 공선 출하에 소속 농가 35분이 산지유통센터에 출하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면 품종을 단일화해서 일정한 상품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 포장기,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최신식
설비로 선별 포장을 해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는 생산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여주에서는 또 금보라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금보라는 그 여주하면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이 어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세종대왕의 금자와 그다음에 가지의 색깔인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라색, 이거의 보라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렇군요. 2016년에 브랜드화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여주 가지 연구회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여주 가지의 인지도 향상과 상품성 제고, 그다음에 가지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브랜드화도 하고 품질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데 소비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은 가지를 좀 즐겨서 찾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은 가지 출하도 좀 줄어들고요. 소비도 약간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철인 여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반찬이나 그다음에 음식 재료로 가정 내에서 소비가 꾸준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좀 더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가지는 아직까지 그 품목의 여러 가지 효능에 비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덜 알려진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물컹한 식감 때문에 좀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나 그다음에 최근에 가공식품의 개발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대해서 가지의 뭐 신품종이라든지 가공품 개발도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가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라든지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품종 개량을 하는 부분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자류나 차 이런 등의 가공식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지를 말려서 먹어봤거든요. 말려서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자나 차 이런 맛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가지 반입량과 시세는 어떨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가지 반입량은 기온이 이제 더 내려감에 따라서 지금보다 뭐 지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또한 평년 수준인 8kg 상품 기준으로 21,000원 수준의 거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kg 기준으로 21,000원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가지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과일 과채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포도입니다. 오늘은 74.5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지난주 토요일 기준은 23.79톤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50.77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켓 품종이고요.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평균가는 32,974원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1,026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가격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14일 35,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오늘은 약 1,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34,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한 달로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25,400원대의 평균가였는데요. 11월 들어서면서는 계속해서 3만 원대 중반대, 초중반대의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4,000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오늘은 594.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 569톤이었는데 전일 대비 25.14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3kg 상품 황금향 품종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2,472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12,536원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64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3일 16,000원의 최고가였고요. 그 이후에 만원 초중반대 가격이 쭉 이어지다가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13,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kg 상품 기준 지난 26일 11,100원대 평균가의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1월 12일까지는 상승세의 흐름. 그러나 그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12,472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감입니다. 오늘 총 123.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 109.7톤이었고요. 전일 대비 14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감 중에서도 약시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548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14,292원이고요. 256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가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16일 16,000원의 최고가였고요. 그 이후에는 15,000원의 최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인데요. 지난 10월 26일 9,900원대를 기록했는데 10월 26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14,548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상품 평균가는 31,620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28,876원이었고요. 전일 대비 2,744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유자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3,619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39,238원이었고요. 전일 대비 4,381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과일과 과채는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의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토마토 반입 물량입니다. 148.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는 148톤가량이었는데 전일 대비 0.476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456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16,189원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267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지난 11월 13일 14,500원대를 기록하다가 15일 16,8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가격대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6,456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 짚어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난 11월 8일 11,700원대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8일을 기점으로 가격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16,456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 12,629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보령시는 12,080원이었고요. 경기 평택시는 13,654원입니다. 네, 전체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는 평택시가 가장 높은 2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평택시 13,654원으로 가장 높았고 춘천시와 보령시는 1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오늘의 과채 방울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좀 완숙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꼼꼼히 짚어봤다면 오늘은요, 작을수록 더 사랑을 받는다고 하죠. 방울토마토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과 영양이 똘똘 뭉쳐있는 작은 아이. 자, 그 토마토에 대한 정보를 짚어주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매사님, 예. 가락동 365에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 나왔습니다. 네, 예. 혹시 떨고 계시나요? 아, 예, 뭐 긴장되네요. 아, 불도 그래요? 밝고. 아, 불도 밝고요. 네, 이쁘게 보여주려고 조명까지 예. 밝혔습니다. 아, 예. 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전해주실 정보가 방울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인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울토마토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일단은 예전에는 그 건강식 위주로 해갖고 소비가 좀 계속 좀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건강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과일들처럼 그 당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보강을 해갖고 과일로서도 지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 그대로 이 방울토마토가 이제 점점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 조금 소비가 좀 주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방울토마토 대신에 지금 대추 방울토마토인가요? 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소비 성향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추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당도가 좋아서
일반 과일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형 같은 경우에는 대추방울보다는 그 당도가 좀 안 좋아서 일반 그 식자재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형 방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원체 고온기 때문에 그 작황이 좋지 않아서 작년보다 물량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 쪽이 지금 예. 좀 줄어든 상황인데 그에 따른 좀 반입량이 좀 변화가 좀 큰가요? 어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여름 때 그 이제 그 온도가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일단 작년 대비 한 20% 이상은 이제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물량이 좀 많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한 30% 이상 뭐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어떤가 좀 반입량이 이제 줄어든 만큼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시세 부분이 시세도 좀 떨어져 있는 시세는 좀 많이 올랐네요. 예, 예. 많이 올려요. 경락가를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작년 대비 시세는 지금 뭐 30% 이상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30% 정도 이제 증가한 모습인데 이 정도 이제 증가한 모습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토마토가 좀 방울토마토가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일 수 있지만 산지에 계신 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량이 감소하면서 그 이제 다행히 뭐 시세는 이제 고단가를 형성은 하고 있지만 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지에서도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반입량이 좀 원활히 잘 나와줘야만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값을 잘 받아야지 산지도 좋고 또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반입량이 워낙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도 그렇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네. 언제쯤 좀 좋은 가격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시세는 뭐 작년 대비 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시세는 뭐 당분간은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일부 그 전라도 쪽에서 지금 일부 그 작업들이 좀 시작된 상황이라 이제 양이 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시세는 좀 약보합제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라도 쪽 좀 남쪽 쪽 따뜻한 곳에서 이제 방울토마토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반입량 상승으로 인한 가격이 좀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오늘 좋은 가격 받는 말 그대로 방울토마토 짚어봐야 되는데 근데 경매사님 방울토마토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 막 잔뜩 갖고 오시거든요. 예. 그 지금 시간이 좀 일러서 주머니에 몇 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예. 뭐 제가 아직 없어요? 오늘 그 반입된 게 없어갖고 네. 예, 제가 이제 그 챙겨 올라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못 가지고 다 왔는데요. 먹은 거예요, 그럼요? 예? 다 먹었어요, 몇 개를? 그쵸. 예. 방송을 몇 알 안 되는 걸 드셨다고? 그건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온 게 없어갖고 예.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럼 다른 경매사님은 막 중도메인 가게라도 가서 좀 이렇게 몇 개 빌려라도 오시는데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오늘 그 예. 촬영이 처음이라 제가 이제 조금 미숙했는데 네. 다음번에는 꼭 좋은 걸로 해서 준비해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드리자면 다른 경매사님들은 네.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 경우가 주머니에 잔뜩 넣어주시거든요. 예,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보여줄 토마토는 없지만은 일단 말로 그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잘 지어도 이제 시세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선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색태 및 그리고 뭐 꼭지 그리고 전반적인 경도 이런 거를 그런 거에 따라서 시대 편차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하니까 그 선별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토마토가 좀 좋은 토마토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출하 시에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말로 설명하자면 좀 토마토 지금 뭐 제 눈엔 보이진 않지만은 좀 색깔이나 어떤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야지 좋은 가격 받는 토마토인가요? 색깔이나 네. 그리고 경도 만졌을 때 경도. 무르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그 크기도 그 등급별로 크기 선별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섞이지 않게 고르게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세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네.
네, 선별을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눈에 안 보이니까 뭐가 좋은 건지 제가 좀 알 수가 없네요.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다른 경매사님들은 뭐 엄청 입에도 넣어주고 막 가져가라고 싸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매사님은 너무 방송 지금 새내기 티를 내시네요. 처음이라, 네, 예. 처음이라네. 네, 다음에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산지에서 방울토마토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자주 나오셔서 좋은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 주실 거죠? 예, 뭐 이렇게 나오게 예. 돼서 뭐 저도 그 정보를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 고맙습니다. 아까는 잠 못 자서 괜히 나왔다고 저한테 막 엄청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가락동에서 살펴보면 방울토마토 말 그대로요. 반입량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은 좋은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지만 우리 경매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아래쪽 지역에서 반입량이 좀 늘어나야만이 더 산지도 없고 우리 소비자도 웃는 그런 가격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방울토마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장시산 경매사의 활약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가 소식을 전해줬고요. 자, 계속해서 이 농업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의 반입량이 좀 줄었다라고 경매사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출하 면적은 약간 증가를 했는데요. 네. 기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단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 좀 상승을 한 건가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11월 가격이 3kg 상품 기준으로 1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의 경우에 보면은 16,000원 경우니까 네. 작년보다 약 40% 정도 가격은 오른 상태입니다. 3kg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800원, 한 5,000원가량 상승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출하는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원과 충북 여름 작형이 이제 출하가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네. 호남 지역이 이제 그 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좀 예. 생육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출하량은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 출하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나요? 네, 강원도 춘천,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 그 외에도 그 충주하고 전남 담양 등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출하가 늘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좀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현재 추워졌습니다. 뭐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방울토마토의 소비 상황도 좀 변화하는지 궁금해요. 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연중 생산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도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품목인데요. 다만 이제 학교 급식에 이제 많이 이용되는 관계 때문에 예. 학생들의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면은 좀 소비가 좀 주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엔 방울토마토 빨간색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맞아요.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맛도 다르다고 하던데 좀 색깔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개발된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애플 토마토와 KT 토마토가 있습니다. 네. 애플 토마토는 모양이 사과나 그다음에 파프리카 이것과 이제 비슷하다 해서 애플 토마토라고 명명이 지어졌고요. KT 토마토는 기존의 그 대추형 토마토보다 약간 조금 더 긴 토마토입니다. 예. 색깔은 이제 두 품종 모두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이 세 가지인데요. 빨간색은 라이코펜, 주황색은 베타카로틴, 노란색은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도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 높아서 평균 8브릭스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네. 특히 주황색의 경우에는 9브릭스 이상으로 가장 세 가지 색깔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의 방울토마토 현재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지는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채소 과일의 이제 색깔별로 인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다르다는 인식과 네.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서 방울토마토 컬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록, 검정 등 그 독특한 색깔을 가진 컬러 방울토마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컬러의 토마토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독특한 컬러의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아, 무지개 방울토마토 굉장히 생소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생산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약 15년 전에는 만과 양파를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너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국내 시장은 물론 좀 멀리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새 작물 후보군을 많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009년도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게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그 품종을 아마 개발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진짜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말이 그렇지 한 4, 5년 정도는 이 색깔 나름대로의 각각 고유에 있는 것을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생산 기반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이 농가들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농산물 시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거기서 네. 최고로 좋은 이제 경매가를 치르는 그 농가도 많이 찾아갔고요. 그게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약 6년 정도는 걸렸죠. 그래서 지금이야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연중 생산하게 되었죠. 네, 이 무지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뭐 색상에 따라서 맛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토마토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보통 누구나가 다 토마토 하면 다 빨갛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무지개 방울토마토는 기존의 빨간색에 주황, 노랑, 초록, 검은빛이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품종인데요. 네. 물론 이게는 색상만 틀린 게 아니라 이 식물 채소에 있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색상이 있을 때마다 베타카로틴이랄까 안토시아닌이랄까 라이코펜 성분이 더 들어 있어서 이거만 잘 활용하면 시장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성분만 틀리는 게 아니라 맛도 또 틀립니다. 노란색에는 역시 그 노화 예방에 좋은 쪽도 있으면서 부드러운 맛을 보통 내고 있고요. 주황색은 달콤한 맛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흑색은 또 우리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사람 눈에 좋다고 그래갖고요. 아마 이 중에서는 흑색 토마토가 당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녹색에는 또 엽록소 성분이 있어서 사람 몸의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또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국내 처음으로 도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아, 예, 정말 이 고생과 힘적 고민은 말로 참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 초기 재배에서 저희들이 이 품종의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거의 생산이 안 되었어요. 이 봄이나 가을에는 이 기온이 맞아갖고 괜찮게 생산이 됐었는데요. 예. 그 가을과 한 여름과 겨울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금전적이거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 토마토에 승부를 건 이유는 단지 이제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색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칼라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사람 몸에 좋다는 걸 알기에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상황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고생하신 만큼 뭐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또 사랑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연매출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나온 게 한 2014년부터 한 5년 그 연구 끝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나오자마자 큰 유통업체와 국산의 힘이란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거의 한 연 100%씩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20억, 40억, 60억, 그래서 원래는 한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뭐 수출의 가공품 생산 여러 가지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 토마토 전문 생산업체인 만큼 네. 일단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좀 생산 조직은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나가면 이 토마토 만든 다양한 상품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또 상품 마켓시어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조과일치, 토마토 김치, 그다음에 토마토 이 색상별로 음료, 그다음에 토마토 라면 육수 이렇게 해서 곧 다 개발이 끝나서
곧 금년 말이면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에 더해서 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원래 고양시에 농업타운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예.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저희 농업타운에 오시면 생산, 유통, 가공, 수출, 그리고 로컬 푸드마켓, 팜레스토랑, 그리고 농업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관련된 체험과 교육 등을 좀 더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깝게 해서 우리 농업 농촌을 여러 소비자들에게 고객들과 같이 안전한 먹거리가 이렇게 생산된다라고 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박인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울토마토 신품종 개발, 빨주노 그리고 무지개까지 다양한 색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색깔 말고도 좀 고려해야 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이제 당도와 식감 이것을 이제 좋게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정성이 높은 그 병에 강한 내병성이 뛰어난 그 품종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병성 위주의 품종, 그 중에서도 충남에서는 TY 프리마라는 내병성이 좋은 방울토마토 신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평가회까지 개최가 됐다고 했는데 TY 프리마 이게 어떤 품종입니까? 네, TY 프리마는 잎이 작고 마디가 짧아서 재배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착과수가 30개 내외로 착과력이 우수해서 수량이 높고 평균 과중은 약 15g으로 대과에 속합니다. 특히 각종 바이러스 등 이 병에 강한 복합 내병성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네, 내병성이 강한 TY 프리마 좀 농가에서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1월과 12월 방울토마토의 정식 의향 면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현재 그 가격이 좋다 보니까 11월, 12월 정식 의향 면적이 전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절기에 날씨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절기인데 네. 어떤 사항을 좀 농가에서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금년 이제 냉해가 좀 우려된다고 하는 예보도 있는데 네. 냉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굉장히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시겠지만은 온도 관리 목표를 설정하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집중 분석 나옵니다. 오늘 집중할 작물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늘 오늘 37.4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 27.73톤이었는데 9.694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햇마늘 난지 3kg 상품 평균가는 12,722원입니다. 12,722원 지난주 토요일과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넓혀서 최근 일주일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13,900원대 가격이 이어지다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가격 12,722원의 평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당진군은 9,500원입니다. 충남 서산시는 1,717원이고요. 태안군 7,000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서산시가 26,500원으로 최고가였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서산시가 가장 높은 1,71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깐마늘 경락가입니다. 최고가는 20만 원, 평균가는 19만 6천 원, 20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평균가는 18만 2,800원이었는데요. 16일과 비교해서 13,200원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늘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늘 재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죠. 네, 난지형의 경우에는 8월에서 10월에 파종을 하고 이듬해 5월에서 7월에 수확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에서 재배되는 한지형의 경우에는 난지형보다 파종 수확 모두 한 달 정도 늦습니다. 그러면 한지형은 한 9월부터 11월 파종을 하고 6월부터
8월 첫 수확을 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주로 파종을 11월에 합니다. 아, 그렇군요. 11월. 네. 그럼 현재 마늘의 좀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충청 일부 지역에서 좀 발화가 좀 불량한 그런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현재는 이제 다시 대파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마늘의 유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마늘 수확기 때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보신 그 줄기가 달린 채로 일부가 유통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잘 건조해서 줄기를 절단한 피마늘로 유통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깐마늘 가공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 깐마늘로 가공돼서 유통이 되는데 최근에는 편의성 때문에 다진 마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맞아요. 편하니까 뭐 다진 마늘 많이 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마늘의 출하 상태는 어떤지도 좀 점검을 해 주시죠. 네. 현재는 대부분 농가선을 떠나서 지역 농협이나 상인들 간의 피만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김장철을 맞아서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깐마늘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깐마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럼 가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마늘의 가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깐마늘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5,958원입니다. 지난달에 5,865원보다 약간 상승했는데요. 예. 지난해 깐마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지만 평년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뭐 2018년산 난지역 마늘 재고량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재고량은 이 크레이에서 농업 관측으로 해서 매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10월 말 재고량은 7만 6천 톤입니다. 6천 톤이라고 하는데 이는 작년 8만 톤, 평년에 그 8만 4천 톤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재고량은 그렇고 우리 마늘 농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수입 마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신선 마늘일 텐데 신선 마늘의 수입량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금년 들어서 신선 통마늘 수입량은 약 4천 톤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3천 톤 수입량보다는 약 1천 톤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예. 이는 이제 일부 농가분들이 종구용 마늘로서 중국산 마늘을 선호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산 마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 마늘 산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중국의 마늘 생산이 좀 과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약 4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신선 마늘이 톤당 약 3천 위안. 달러로는 약 680달러가 되겠습니다. 냉동 마늘은 2,500위안, 달러로는 630달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달러를 우리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은 톤당 우리 돈 76만 원. 그 정도고 냉동 마늘은 한 71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싸면은 국산 마늘 가격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중국에서 수입될 수 있는 가격이 국산 마늘 거래 가격의 천정 가격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마늘의 경우에는 관세가 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해서 높습니다. 370%로 높지만은 370%? 네네, 360%입니다. 60%군요. 예. 예. 중국 산지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네. 참고로 중국산 신선 마늘이 저희 나라 도착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수준이면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 피마늘 가격이 4,000원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비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김장철이잖아요. 네. 소비 상황 좀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마늘은 이제 대표적인 양념 채소로 소비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이제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마늘 소비도 좀 점차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1인당 소비량이 약 10kg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인당 소비량이 6kg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적어지고는 있다. 자, 김장철을 맞아서 마늘 수요는 앞으로 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피마늘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 매월 10,000톤에서
15,000톤의 마늘이 소비가 됩니다. 예. 근데 김장철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늘기 때문에 15,000톤에서 2만 톤 정도 수준으로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소비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장 의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네. 도시가구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김장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소매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소매가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을무입니다. 한 개 상품 1,588원의 소매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이어서 깐마늘 국산 1kg 상품 소매가는 8,447원의 평균가입니다. 전일 대비 81원 하락했습니다. 시금치입니다. 1kg 5,6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8원 하락했고요. 이어서 적상추입니다. 100g 상품 소매가는 745원입니다. 전일 대비 2원 하락했습니다. 팽이버섯 150g 상품 평균가 529원입니다. 2원 하락했고요. 이어서 방울토마토입니다. 1kg 상품 소매가 6,213원입니다. 전일 대비 48원 하락했습니다. 꽈리고추입니다. 100g 상품 1,083원의 평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933원의 평균가입니다. 전일과 변화 없습니다. 네, 축산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오늘 8,002원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오늘 4,311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 오늘 1,802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757원에 판매됐네요. 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9분입니다.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고창군에서는요. 농업과 농촌을 주제로 한 제1회 고창 농촌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내외 영화 10편이 소개되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창 구현마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직접 배우로 출연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9곡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경북 상주시 황령마을에서는 주민이 감독, 제작, 편집, 출연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영화 제목이 오이꽃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들도 특별 상영된다고 하니까 무척 뜻깊고 흥미로운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더해서요. 고창의 특산물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화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신동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쌈배추, 유자, 그리고 만가닥 버섯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